꿀잼 세계사, 지도로 알아보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첫 번째 이야기.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은 당시 지중해의 작은 도시 국가들과 대제국 페르시아의 첫 충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페르시아의 승리를 예측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리스는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쳤을까요? 2회차에 걸쳐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다리우스 1세 때의 전쟁입니다. 전쟁의 발단에서 허무하게 끝난 1차 전쟁, 그리고 마라톤 평원에서 펼쳐진 2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리우스 1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크 1세 때의 3차 전쟁 이야기입니다.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협 전투로 상징되는 3차 전쟁 이야기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그리스, 페르시아의 전쟁의 시작은 이오니아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오니아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리디아의 사르디스를 거점으로 사트라프를 파견하게 됩니다. 기원전 499년 밀레토스의 사프라트였던 아리스타고라스는 다리우스 1세의 지원을 받아 낙소스 섬의 원정을 진행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사트라프의 지위가 위태로워질까 걱정한 나머지 이오니아의 다른 도시 국가들을 선동해 페르시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르디스가 함락되었지만 급파된 페르시아군에 의해 반란은 바로 제압되었습니다. 반란을 제압한 다리우스 1세는 반란의 불씨를 제거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당시 그리스는 작은 도시 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체였고 단결된 국가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492년 페르시아군은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건너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를 점령합니다. 하지만 아토스 곳에서 태풍을 만나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함선 수백 척은 파손되었고 2만 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의 1차 전쟁은 제대로 된 전투를 치르지도 못한 채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곧바로 2차 전쟁을 준비합니다. 1차 전쟁과 달리 해로를 이용했고 아테네로 직접 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기원전 490년 낙소스 섬에서 출발한 페르시아군은 에리트레아에 도착, 마라톤으로 상륙할 준비를 합니다. 페르시아군의 작전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주력군과 전투를 벌이는 사이 남은 페르시아군을 회로로 아테네로 보내 양쪽에서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지원 요청을 하지만 스파르타는 종교 행사를 이유로 즉각적인 지원을 거부합니다. 아테네의 명장 밀티아데스는 1만여 명의 중장 보병을 이끌고 마라톤 평원을 향합니다. 여기서 잠깐 호플리테스로 불리는 그리스의 중장 보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스의 중장 보병은 청동 투구, 청동 방패, 청동과 가죽 등으로 된 갑옷으로 무장한 군사를 말합니다. 전쟁에 필요한 무기는 개인이 구매했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아테네 시민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아테네 아고라의 스토아포이킬레 벽화에 그려진 마라톤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리스군은 철저하게 중장 보병 위주였는데 대열에 말을 탄 기병이나 화살을 무기로 하는 군병을 함께 배치했던 페르시아군과 달랐습니다. 산악지대로 말을 방목하고 관리하는 데 용이하지 않았고 진정한 군인은 적과 정면으로 대응해야지 멀리서 활을 쏘는 행위는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군사들의 전쟁을 대하는 자세는 자신의 몸을 방어하고 적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를 최대한 장착한 개인, 즉 호플리테스들이 밀집한 형태로 모여 전쟁을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호플리테스들이 열과 행을 맞추어 만든 밀집된 형태를 팔랑크스 대형이라고 합니다. 아테네의 중장 보병에 비해 페르시아군의 구성은 화려했습니다. 제일 선두에 전차 부대가 있었고 그 뒤를 보병이, 보병의 양옆으로는 기병이, 그리고 후방에는 활을 쏘는 군병이 배치되었습니다. 군사의 숫자도 2배나 많았는데 이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아테네가 승리합니다. 밀티아데스는 중장 보병을 중앙,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 배치하고 중앙에 배치된 군사들을 페르시아군의 정면을 공격하고 왼쪽과 오른쪽의 군사는 페르시아군의 양쪽 허리 쪽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군이 아테네군 쪽으로 전진해 화살의 사정거리가 되는 순간 아테네군은 재빠르게 뒤로 빠지는 전술을 선택해 페르시아군의 군병을 무력화했습니다. 정면이 아닌 측면 공격에 놀란 페르시아군의 대열은 금방 흐트러졌고 마침내 아테네가 승리합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의 거리는 42km 정도였습니다. 이곳에서 승리를 아테네에 알리기 위해 뛰어간 아테네 군사는 승리의 소식을 알리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 전쟁이 올림픽에서 42.195km를 완주하는 마라톤 종목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리우스 1세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크세르크세크 1세 때 진행된 3차 전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